이번에는 박준현 대표가 될 텐데요. 자, 박준현 대표께서는 오늘 어떤 회사의 오너신가요? 네, 바텍입니다. 네, 바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자, 바텍, 치과용 그런 의료기기와 관련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일일 대표 자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텍입니다. 자, 뭐 개별 종목들 아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뭐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업 내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거의 1위 정도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표를 보면서 좀 설명할 건데, 이 회사의 제품이 크게 보면 이제 구강 내의 제품과 구강 외적인 장비와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강 내의 장비는 2D와 2.5D 장비가 좀 들어가는데, 치아 전반이라든가 충치, 발치와 관련된 장비고요. 그 다음에 3D 장비 쪽은 임플란트 교정과 관련된 그런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외적인 장비가 회사 종목인데, 구강 외적인 장비는 이제 치아를 밖에서 2, 3개 정도를 진단하는 그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치아 스캔과 관련된 장비 쪽이다. 구강 외 장비 종목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후진국 쪽에 약간 많이 나가는 쪽이고, 구강 내 장비 자체는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제품이 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강 외의 제품이 비중이 좀 많습니다. 한 80% 정도 좀 되고, 구강 내 장비가 20% 정도 되는데, 향후 이제 구강 내 장비가 많이 비중 늘어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거의 수출 회사다. 86% 정도가 해외 수출해서 발생이 좀 된다. 국내 매출은 1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수출비이 많다 보니까 글로벌 전진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23개의 법인을 거느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회사로서 치과용 디렉터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상장기업인 코상장기업인 레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약 29% 보유를 하고 있는, 현재 레이가 아마 시가총액이 아마 2,8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회사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주주로 제가 초대하고 싶은 포인트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의 국면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1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 때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구강치료용이기 때문에 치과용 의료기기 자체가 안 팔릴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구강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과를 가기를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국면 쪽에서 2분기 실적 자체가 1분기 때도 좋았고요. 대폭적으로 좋아졌는데, 주요 의료기기 회사들 실적입니다.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도 시장의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좋고요.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가 신고가죠.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의미겠죠. 이게 오스테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기업이기 때문에 치과 의료기업이면 바텍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전방 산업 좋아지면 좋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뷰옥스는 엑스레이 장비 회사고, 그 다음에 아이센스는 혈당 치료 관련 회사고, 인바디는 체성 분석기 회사죠. 바텍은 이제 치료기기. 레이라는 회사와 바텍이라는 회사 자체가 거의 치과 의료기, 거의 비싼 유형의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로잉이라는 회사 자체는 피부 무용과 관련된 의료기기 회사다. 거의 다 의료용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인데, 모두가 한결같이 실적들이 다 좋게 나왔다. 업황이 좋다는 거죠. 요즘 시장 자체가 낙폭과대 반등 이후에 실적이 좋은, 업황이 좋은 종목들이 신고가입니다. 이게 임플란트, 오스테 임플란트가 지금 신고가거든요. 이쪽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말씀 드리고. 자,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바텍을 어떤 측면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 보시게 되게 되면, 바텍은 예상 이제 실적이 좋은 부분 자체가 치과 장비 수출 자체가 대폭적으로 증가됐습니다. 원래 임플란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증가됐거든요. 결국 그게 자체가 이제 실적으로 연결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지금 작년도는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죠. 작년도 같은 코로나 영향을 좀 받으면서 매출이 좀 감소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증가율 자체가 이게 매출액 추이인데
최근까지도 증가세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하반기는 조금 줄어질 겁니다. 줄어질 건데 작년도 기저효과, 즉 코로나 기저효과 이상의 매출이다. 예산 매출을 보게 되게 되면 작년도 매출액이 2,400억이었거든요. 2019년도에 2,700억인데 약간의 작년도는 코로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300억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올해는 매출액이 3,200억 정도 훌쩍 넘어간다는 거죠. 기저효과 이상의 실적이 수출에서 나타난다. 다음 이 회사의 장점은 거의 해외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국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12%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에 이게 이제 검정색이 중국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인데 중국과 아시아를 포함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인데 약 26% 정도. 그 다음에 선진국 쪽인 북미라든가 유럽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각각 24%, 29%, 기타가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 매출차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자체는 실적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고 글로벌 시장의 치과 의료기기 성장에 함께 있어도 동반 성장을 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편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지역별 이제 이 회사 실적이 좋은 이유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거기서 국내만 마이너스입니다. 국내만 마이너스고요. 2.1% 감소를 했고 2분기 시적을 본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아시아 쪽에 38.1%, 그다음에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100% 넘게 수출이 증가가 좀 됐다. 물론 이제 이 부분 자체는 작년도에 약간 기저효과 영향도 있었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저효과 이상이라는 거죠. 매출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더 증가가 좀 됐으니까. 즉 2019년도 이상의 매출을 추가 달성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회사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인데, 의료기기 시장 자체는 중국 시장입니다. 오스테 임플란트가 실적이 좋은 것 자체도 중국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성장했던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아직 중국 시장에 대한 회사가 이제 보시게 되면 2D 쪽에서는 이 회사가 1위입니다. 2D 장비 쪽에서. 근데 이제 부가가치가 큰 3D 쪽에서는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위권이에요. 근데 최근에 회사가 그린 스마트 판매 인증을 중국 쪽에서 받으면서 앞서 중국 쪽에다 성장 부분 자체가 상대적으로 34%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 더 중국의 고성장하는 중국 시장 쪽에서 회사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자체는 이제 신제품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가 지금 보철 시장에 또 새롭게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기타 다른 사업도 있지만은 이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제 이에 따라서 회사의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최근에 이제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코로나 기저효과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작년도는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2019년도 이상의 매출액이 올랐었잖아요. 만약에 올해 실적 자체가 작년도 코로나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2019년도 실적을 넘어가지 못했으면 이 종목은 성장성이 없는 건데 이미 2019년도 이상의 실적을 돌파했다. 그래서 코로나 기저효과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셔야 되는데 작년도는 이제 코로나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2% 정도까지 좀 떨어졌는데 올해 영업이익률이 지금 상반기 기준해 가지고 약 21%에서 23% 정도까지 나옵니다. 거의 치과 의료기기 회사 중에서는 가장 그 탑 수준 정도까지 의료기기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액이 증가되면 될수록 영업이익률 증가와 함께 수익성 지표도 함께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바뀌지 않겠는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숫자로 회사의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지금 작년도 2012년도 매출 2,400억이라고 썼죠. 코로나 이제 2,700억이었고, 근데 이제 상반기 때 매출액이 1,600억입니다. 1,600억. 이미 영업이익은 작년도 1년 실적을 상반기 때 달성을 했죠. 작년도는 이제 코로나 때 약간 손실이 240억 났는데 단기 수익도 260억으로 바뀌었고요. 올해 증권사에서 추정한 실적 자체는 하반기도 좀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치과 의료기에서는 의사들이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3분기는 약간 비수기입니다. 그 영향 때문에 약간 줄어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상반기 정도까지 이익이 안 나겠지만 600억 이상의 이익이 날 거란 전망이고요. 해외 매출처 다변화로 인한 중국 시장 고성장과 함께 내년도도 올해보다 매출의 한 10% 이상의 성장과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로 탈바꿈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의료기기 회사들 주요 종목들 좀 밸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의료기기 회사들의 밸류 자체가 거의 어느 정도 되시다시피 PR 밸류를 한다면 11배에서 오스테 임플란트, 그 다음에 레이가 내년도 실적이죠. 올해 실적으로 따지면 대체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쪽이 레이입니다. 레이고 그 다음에 오스테 임플란트가 22배 정도.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올해 실적으로 따지면 PER 밴드 따지면 적게는 파텍이 가장 낮은 편이죠. 13.1에서 20% 정도 좀 되는 건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국면을 고려해 본다면 내년도 실적까지 앞당겨서 본다 한다면 현재 파텍의 PER이 11배 되는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대체적으로 의료기기 회사들은 PER이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과거는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30배 이상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20배 정도까지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국면이다. 그래서 최근에 의료기기 회사들이 어느 정도 상승 국면 전개가 좀 되는데 충분히 바텍 주가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의료기기 회사들에 비해서 충분히 아웃퍼폼한 수익을 내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의료기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바텍을 여러분들한테 주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바텍과 관련된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분 누구신가요? 네, 제가 먼저 하죠. 네, 강재현 오영록입니다. 지금 의료기기, 치과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레이하고 어느 정도 경쟁사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바텍 자체가 원체 뭐 저도 이제 올해 치과 치료할 때 했던 그 기기가 바텍 거더라고요. 방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알았으면 저도 할 걸 이 생각했었는데, 근데 지금 딴 것보다 영업이익률이 2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 영업이익률이 사실 이런 뭐랄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기계 하드웨어 쪽인데 치과 의료기기라는, 근데 이쪽에서 영업이익 20%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건데 사실 영업이익 20%대를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통 의료기기라든 이런 것들은 판관비라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라는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가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죠. 보시게 되게 되면 2014년도 이후에 평균적인 ROE 자체가 15%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매출액이 증가되니까 아무래도 고정비가 축소가 좀 되면서 충분히 20% 정도는 올라올 수가 있다고 좀 봐요. 매출액이 올라오면 따라가지고 고정비를 감소하니까. 이게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이전을 봐야 되는 거니까 대체로 15%, 16% 했지 않습니까? 20% 정도 올라온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작년도는 이제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2, 3%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전망치대로 무난하게 좀 나오지 않겠는가. 네, 명준호 의원님께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 바텍이 작년에는 주가가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작년에는 올 연초까지도 오히려 일반 바이오 회사나 뭐 신약 회사에 비해서도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던 그런 면들이 있는데, 반면에 올해는 지금 거의 한 10개월, 9개월 연속으로 지금 쉴새 없이 주가가 지금 올라 있는 지금 시점도 되겠습니다. 지금 좀 의료기기 관련된 뭐 실적 효과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의료기기 작년도에는 이제 이쪽 BT 관련 투자자들이 오로지 뭐 신약 관련 혹은 뭐 코로나 관련 이런 쪽에만 집중했다면은 올해는 작년도에 안 오른 이런 의료기기 관련 쪽에 상당히 좀 수급이 붙으면서 벌써 한 9달 가까이 인기를 얻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이게 시장이 항상 그렇잖아요. 수급이 막 붙어가지고 이제 또 한참 그냥 월봉 조정 없이 올라오면은 또 이제 기간 조정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럴 우려는 없는지 한번 또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본래 이제 의료기기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이거든요. 안정적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에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던 것 자체가 특히 치과 의료기기 같은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치과 구강 치료를 하게 되게 되면 바이러스 치료 때문에 우리가 하다못해 머리 깎으러 가다 요즘 면도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치료 때문에 의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과 치료를 망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들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을 재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앞서 의료기기 회사의 PER이 지금 평균 12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과거에 20배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재평가 작업이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실적 피크아웃 이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업종들을 못 가고 있는데 의료기기 회사들은 어느 실적 피크아웃 이슈에서는 거의 자유롭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바로 종목의 가격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차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뭐 추가 주가 좀 올라왔습니다. 의료기기 회사 쪽에서 가장 많이 뜬 게 오스테 임플란트가 올해 한 200% 떴고요. 예, 그다음에 이 회사가 한 거의 100% 정도 떴어요. 근데 주가가 좀 쌉니다. 예, 거의 PR 20배 정도까지 가면 이 회사 내년도 예상된 주당 EPS 3,700원이니까 7만 원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다만 올해 주가가 많이 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작게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추경 배선하지 마시고요. 제가 43,000원도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44,000원인데 안 내려올 것 같긴 한 43,000원대 초반 정도에서 오늘 33,200원이 저점이거든요.
자, 목표 주가는 한 52,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2,000원 정도, 올해는 52,000원. 내년도까지 본다 한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6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 것 같아요. 올해는 주가 많이 떴으니까 목표 주가를 현재 가격대에서 한 15%, 20% 정도 되는 52,0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 가격 정도는 38,000원, 한 500원 정도 전후를 손절 가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회사가 이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잖아요. 그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 없나요? 성장하는 회사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다. 이 회사, 근데 아니, 상장한 지 꽤나 오래됐고 사실 성장을 이미 잘 하고 있었고 실적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쪽엔 아직까지 없나요? 근데 코스닥 네. 기업들이 성장주 회사들이 의료기기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배당에 중요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적 보시다시피 과거의 영업이익이 300억대 정체했어요. 이제 올해 실적이 이제 급성장을 하죠. 특히 이제 올해는 600억. 그럼 이제 내년도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배당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에 대한 관심이 덜하니까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약간 적극적인 매매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명준호 운영이 얘기했던 SK가스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사람들이 매매하는 네. 거고 이 종목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수익의 기회를 가지고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대표님으로 나오셨으니까 배당도 좀 신경 써달라고 겸사겸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텍과 관련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 와주시죠. 자, 바텍입니다. 매수가 43,000원, 목표가는 52,000원, 그리고 손절가 4만 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